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0년 일본 전통식당을 운영하던 일본인이 갑자기 일식을 포기하고 이제는 한국의 방법을 따르겠노라 선언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이 실제로 지금 일본은 한국의 영향으로 특정 식재료의 가격이 상승세를 찍는 것은 물론 그추라익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본을 휩쓸고 있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요시히로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큰 고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가게 때문이었죠. 이곳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곳으로 그 오랜 전통은 저희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날도 가게 구석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매출은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의 매출은 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모든 게 끝장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딸 유미가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우리 딸은 요즘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생각에서였죠. 유미는 제가 보고 있던 장부를 슬쩍 보더니 어두운 얼굴을 하더군요. 말 안 해도 지금 가게가 어렵다는 것을 안 거였죠. 한때는 우리 가게도 번창했어요. 주말이면 손님들로 북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평화가 계속될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젠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었죠. 저희와 함께 10년 넘게 일해온 주방장이 이직을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전 딸아이에게 다가가 보았죠.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뭔가 했더니 그건 한국 드라마였어요. 노트북 화면으로는 한국 배우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전 괜히 투덜거렸습니다. 무슨 한국 드라마 같은 걸 찾아보냐고요. 그러자 딸이 요즘 한국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들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한식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도 친구들이랑 몇 번이나 먹으러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한국 음식보다는 일본의 음식과 전통이 훨씬 뛰어난데 뭐하러 찾아가서 먹는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힌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순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딸에게도 비밀로 하고 혼자서 한식당이 몰려있다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기에는 어쩐지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전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니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온 듯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즐겁게 서 있었다는 것이었죠. 조금이라도 답답한 걸 못 참는 요즘 사람들이 오랜 기다림을 기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몰려 있었어요. 그날 시노쿠보를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전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한단 말이야?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당장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우리 가게에도 한국 음식을 판매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한국 음식이 별거 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한식쯤이야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물론 아내와 딸도 제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둘의 얼굴에는 떨떠름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딸조차 저를 향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눈빛을 보내왔죠. 그 나라의 음식은 그 문화가 묻어있는 거잖아. 솔직히 아빠가 갑자기 벼락치기로 한국 음식을 만든다는 건 어려운 것 같은데 딸의 우려에도 딸 아빠를 무시하니? 그까짓 한국 음식쯤 별거 아냐 이러면서 자신만만했어요. 적당히 요즘 사람들 관심사에 맞춰 한국 음식 좀 팔다가 다시 우리 메뉴를 홍보하면 되겠지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내는 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에게 반대했습니다.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소리치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우리 가게는 전통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특히 여기는 당신 할아버님 때부터 지켜온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곳에서 그저 빨갛기만 한 한국 음식을 팔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아내의 반응에 저는 서둘러 설명했죠. 내가 하려던 건 일본 전통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 관심에 맞춰보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엉망진창인 아이디어로는 도리어 이 가게가 망해버릴 거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이 일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날에는 형 타케시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형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너 한국 음식을 만들 거라던데 정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미 그 어조에서는 화가 가득 찬 게 느껴졌어요. 전 애써 당당하게 말했죠. 맞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 말에 전화기 너머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그건 가문의 전통을 저버리는 행동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약속했잖아. 끝까지 일본의 맛을 지키기로. 그런데 네가 하필 한국 같은 곳의 음식을 도전하겠다고? 형은 어찌나 화가 났는지 나중에는 저를 향해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이쯤 되니까 저도 슬슬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한식집 못 만들 리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전통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딸조차 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본 음식만 만든 제가 갑자기 한국 음식을 도전하는 것은 무리라면서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저는 도리어 꿋꿋하게 한식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인터넷 글과 유튜브, 요리책 등으로 한국 요리를 배우려고 했어요. 만만하게 보고 대충 따라하려고 한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게에 한식을 처음으로 선보인 날 전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열심히 홍보를 한 덕분에 찾아온 손님들은 제가 내놓은 엉터리 한식에 하나같이 구겨진 얼굴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3번 이상 음식을 집어먹지 않았어요. 전 당황했어요. 모양도 색도 영상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조금 다를 순 있지만 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한다며.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안 거야? 그리고 전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는 손님들 한 분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저에게 말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런 걸 한식이라고 팔지 마세요. 그냥 고추장만 넣는다고 한식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한식 안 드셔보셨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같은 일본인이었다는 겁니다. 20대 후반의 일본인 남성이었죠. 그는 마치 자신이 모욕당한 것처럼 화를 냈어요. 이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욕하는 것이고 이런 행동을 같은 일본인이 했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 말에 전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그만큼 제 음식이 엉터리라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집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향해 제가 우리 가게를 망치고 있다고 했어요. 겨우 찾아온 손님들을 제 손으로 내쫓고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아내는 울음까지 터뜨렸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최악이 되어갔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단골들도 떠나기 시작했고 신규 고객들은 호기심에 제 가게에 왔다가 엉터리 한식 메뉴를 보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넌 이제 망했다고 알려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 최악의 일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몰랐지만 유명 음식 블로거 도쿄미식가가 저희 가게를 방문했더군요. 어느 날 딸이 빨리 이것 좀 보라면서 어떤 블로그 링크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가게의 리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은 온데간데 없고 어설픈 한국 음식을 흉내내는 곳. 한국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냥 모양만 따라하면 다인가? 대체 이곳 주인장은 뭐라고 싶은 것인가? 그의 혹평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게가 텅 비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식을 만만하게 봤던 제 오만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 제 모습에 어느 날 딸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저를 이끌고 나가더군요. 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놀랍게도 그 시노쿠보 거리였습니다. 아빠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죠? 이러더군요. 아니 무슨 소리니 당연히 와봤지. 그러니까 한식을 도전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런데 딸은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더니 그럼 들어가서 먹어본 적은? 이러는 겁니다. 아니 뭐하러 사 먹기까지 합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죠. 전 제 요리 솜씨에 자신이 있었는걸요. 그런데 딸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저를 질질 끌고 어느 가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좌석에 앉아서는 너무나 능숙하게 몇 가지 메뉴를 시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딸이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주문한 음식은 미나리 삼겹살이었어요. 불판과 고기 그리고 그 위에 수북하게 올라간 미나리는 제게 무척이나 낯설게 보였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척척 굽더니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하더군요. 전 이제 그냥 딸이 절 생각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효도하는 건가 싶어서 흐뭇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 입 딱 먹자마자 왜 딸이 굳은 얼굴로 절 이곳까지 끌고 왔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향긋한 미나리의 향과 삼겹살의 풍미는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찌개는 단순히 묽고 짜기만 했던 제 음식과 다르게 절묘한 구수함과 함께 감칠맛을 내포하고 있었죠. 반찬 하나하나는 특유의 깊은 맛이 있었고 모든 것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서야 알아챘어요. 딸이 왜 저를 이곳까지 끌고 왔는지를요. 한식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없이 바보같이 구는 제가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없이 제게 한식을 직접 경험시켜주려 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만 도전한다고 해놓고는
제대로 배울 생각도 없던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저는 제가 만든 한식을 다시 먹어봤어요. 그제서야 제 음식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었죠. 이건 그냥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제서야 손님들이 왜 그런 반응이었는지 이해가 되었죠.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한식을 도전해보겠다고요. 제 말에 아내는 울컥한 얼굴을 했죠. 또 무슨 한식이냐? 제발 그만해라. 지난번 실패로는 충분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 아내를 향해 전 차분하게 말했죠. 어차피 우리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제대로 준비할 거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제 계획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전혀 듣지 않더군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저 역시 마지막으로 조건을 걸었죠. 이번에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당신이 심사를 보라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번 다시는 한식 얘기를 꺼내지도 않겠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최후의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어차피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저는 이번에는 몇 번이나 한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메뉴 선정부터 다시 생각했죠. 그러다 선택한 것은 미나리였습니다. 딸과 먹었던 첫 한식의 맛이 잊히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제대로 한식을 이해하기 위해 옆집의 한국인 부부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민망함을 무릅쓰고 제 음식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미나리 삼겹살을 하려면 테이블 위에 불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 문제에 고민하던 저는 삼겹살과 미나리를 주방에서 조리 후 덮밥처럼 나가는 형식으로 바꿔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미나리를 넣은 된장국과 미나리 삼겹살을 준비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누구보다 깐깐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어요. 나중에는 아내가 먼저 이건 대박이 날 거라며 들뜨기까지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자신감이 가득 차올랐죠.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 가게는 엉망진창의 짝퉁 음식점이었어요. 도통 저희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었죠.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발 딱 한 번만 와서 먹어보면 알 텐데. 지난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제 바보 같은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자신이 기자라고 밝힌 그녀는 제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했어요.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닌 소상공인의 현실 뭐 그런 인터뷰인 거예요. 이건 우리 가게가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찾아온 건가?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군요. 특히 기자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여기가 일본 전통을 버리고 한국 음식을 모방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던데요. 혹시 후회되진 않으시나요? 왜 하필 한국 음식을 도전하신 건가요? 그녀의 말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아야 했죠. 마지막에 그녀는 제게 동정이라도 베풀듯이 식사를 하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문한 것이 하필 미나리 된장국이었습니다. 이건 그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전 더 열심히 준비했죠. 그릇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준비해줬습니다. 도리어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자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는 꽤 의외라는 얼굴을 하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음식을 맛보더니 얼떨떨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할 듯 하다가 말더니 갑자기 미나리 삼겹살도 주문했어요. 어라 뭐지? 솔직히 여기서 좀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갑자기 악몽 같은 지난날이 떠올랐죠. 이때부터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더군요.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또다시 저번 같은 기사가 난다면 진짜 우리 가게는 끝이었으니까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거의 창백하게 질려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 삼겹살까지 맛본 기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점점 표정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향기롭고 훌륭한 음식이 진짜 한식이라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괜찮은 건가? 그 즉시 저와 아내는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면서 전 제가 경험한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건 희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둘 예약이 들어오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향긋한 미나리를 이용한 한식은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완전히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음식을 맛본 손님들은 90%가 다시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나중에는 젊은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또다시 SNS로 제 가게를 공유하며 사람들이 다시 몰려드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시작했죠. 어느새 바빠진 가게 상황에 전 얼떨떨했어요.
단순히 음식 하나로 순식간에 이 정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은 미나리를 이용한 한국 음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했어요. 어쩌면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요즘 아내는 아예 한국으로 가서 전문적으로 한식을 배워오자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배워서 더 메뉴를 확장해야 한다고요. 가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요즘 직원들의 분위기도 싹 바뀌었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한식을 도전하면서 온갖 난리를 칠 때 직원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말은 안 해도 절 한심하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요즘은 한식의 파워에 놀라더니 직원들도 싱글벙글이에요. 저희와 10년 넘게 일했던 에노모리 씨는 도리어 한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편견이 깨진 기분이라고까지 하더군요. 요즘 저는 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한국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가게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집중할 생각이지만 조금만 여유가 생긴다면 다 같이 한국을 직접 경험하러 가볼 생각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